C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믿기지 않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 일본은행의 정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나온 전망 보고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패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2023년도의 물가 전망은 1%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견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취임 이후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피와 2% 물가 목표를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대규모 2차원 금융 완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4월까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패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물가는 금융정책에 의해서 상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과거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추이입니다. 일본 안에 경기가 과열되었던 1986년에서 1989년 기간의 거품기에도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0.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시의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었던 때는 198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는 호황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미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우선 재화 전체의 물가 상승률은 의외로 일본보다 미국이 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상품 전체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이 마이너스 1.2%, 미국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전체와 함께 음식점에서의 외식비나 집세, 대학의 학비 등의 서비스 전체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물가 상승률에서는 미국은 플러스 2.3%였지만 일본은 플러스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서비스 전체의 물가 상승률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3%인데 비해 일본은 0.2%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외식비나 월세 등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일본 정부의 가격 통제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하수도비, 보육비, 간병비, 대학 등록금, 병원 서비스 등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가 현저하게 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상하수도비의 상승률은 미국이 3.7%였던 반면 일본은 0.4%였고 보육비 같은 경우 미국이 2.7%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서비스 전체의 물가 상승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가격 통제야말로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의 정체이며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금융정책이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가격 통제가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 통신사가 2021년 3월부터 통신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일본은행이 한방 얻어맞은 셈입니다. 아니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조작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도 세수입은 60조 8천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일본의 세 수입은 2018년도에 60조 4천억 엔이 지금까지 최고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2년 만에 갱신해 버렸습니다. C19가 직격탄을 날리기 전인 2019년도의 세 수입은 58조 4천억 엔이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0년도 GDP는 전년도 대비 4.6% 감소였습니다. 이는 리먼 쇼크 때인 2008년도의 하락폭 3.6% 감소를 웃돌았던 것이었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1956년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C19의 영향으로 개인 소비가 크게 떨어진 것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C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에 2020년도 세수가 55조 1000억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2019년 10월에 시행된 소비 증세 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세수입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소비 자체는 크게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부금 같은 지원금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으로 몰렸다고 떠들썩하게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고, 여기에 2020년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세수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법인세 수입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이 그다지 침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먼 쇼크 후 2009년도 일본의 세수입은 38조 7천억엔까지 침체해 리먼 쇼크는 세수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19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일본의 법인세가 모든 악재를 덮을 만큼 많이 거쳤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달성되지 않고 있는 물가 목표, 그리고 아무리 일본의 경기가 나빠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세수입은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